저는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계획을 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지만 제 선택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와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서로 정말 잘 맞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만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고 그려왔던 그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너무 큰 충격에 지금도 그 사건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믿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면서 예비 시모의 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말에 깜짝 놀라 업무를 보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예비 시모는 퇴근하면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약속 장소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지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만나자고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을 거라면서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전화 통화를 끊은 뒤에도 불안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도 전에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예비 시모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대충 짐작할 순 있었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그렇게 퇴근 후 약속 장소로 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같이 와주면 좋았겠지만 하필 그날 지방에 출장 중이었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자리에 예비 시모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질문을 했어요.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고 자연산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사진으로 대충 보긴 했는데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인물 좋은 건 합격이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내가 초면부터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내가 원래 나보다 아랫사람에게 존대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 내가 살아온 역사에 아랫사람에게 존대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게 상대방도 편하잖아?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볼까? 내가 왜 얼굴을 보자고 했는지 혜은 씨는 모르겠지? 이런 대화는 가족들 앞에서 하기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서 단둘이 대화를 좀 하고 싶었거든. 내 아들과 나는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니 내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한다면 큰 문제 없이 결혼을 진행하겠지만 반대로 조건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도 내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신중히 대답을 해야 될 거야. 우리 집안에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 전에 일단 먼저 혜은 씨 집안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파악하고 싶은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안의 재력이 어떤지부터 얘기하는 예비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시모와 얼굴을 마주보고 있던 자리가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진 걸 보면 시모의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시모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집안의 재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제가 시모가 말한 조건들을 전부 다 맞춰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시댁 집안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은 눈빛이었고 저희 집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던 예비 시모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먼저 꺼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단 품목 리스트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이 결혼 힘들지 않겠니?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결혼이 성사되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내 아들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걸 원하지. 뭣도 없는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그래도 이건 너무 억지 같은데요. 예단 목록이 전부 명품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정도 예단 목록이면 나는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혜은 씨가 다른 집안 결혼하는 거 안 봐서 그래. 예단 품목으로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정도면 별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가구들도 이왕 드리는 거 처음부터 좋은 걸로 맞추면 좋잖아. 원래 한국 문화가 다 그래.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의 조건에 맞춰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 정도 맞춰주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면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지. 그럼 할 말 끝난 거지? 남의 집안 자식 데려가는 게 어디 쉬울 줄 알았니? 예비 시모가 내민 예단 품목을 보고 있는데 저희 집안 기준에선 힘들 것 같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억지인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예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출장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금 내가 찍어서 보내준 사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뭔지 알겠지?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영호 씨 집안에 들어가야 될 예단 품목이야. 영호 씨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예단 품목 비용만 1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내가 이걸 맞춰줘야 돼? 명품 가방에 명품 시계, 가구들까지 전부 다 명품들이네? 오늘 우리 엄마가 얼굴 보자고 했던 게 예단 품목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어? 나한테는 그냥 잠깐 개인적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정식적으로 인사를 오기도 전에 예단 품목부터 보여줄지 몰랐거든. 예비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단 품목 리스트를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보여준 예단 품목들이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며 당황해했고 예비 시모를 바꿔달라는 말에 핸드폰을 건네주자 저를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제 손에 있던 핸드폰을 낚아채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다. 이 정도면 나도 배려 많이 한 건데 뭐가 억지라는 거니? 너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잘난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떠나보내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힘들게 키워왔던 세월이 너무 허무하잖아. 그래서 내 기준에서 적당한 거 골라 예단 품목 정해놓은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나도 이 정도도 못해줄 집안에 너를 장가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아? 능력 좋은 여자 많으니까 결혼할 여자는 따로 찾아봐라. 대충 얘기 끝났으니 혜은 씨도 앞으로 내 아들 그만 만나줬으면 좋겠네.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시모는 저에게 핸드폰을 던지면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 문제로 만약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 해도 예비 시모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동안 함께했던 관계를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먼저 카페에서 나간 예비 시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예단 품목 용지를 들어 다시 읽어 내려가 봤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예비 시모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단으로 한 살림 차리려는 듯한 모습이 너무 보여 실망스러웠고 그렇게 예비 시모와의 실망스러운 첫 만남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잠깐 저희 집 앞에서 얼굴 보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날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까지 나왔었다며 남자친구가 말했던 예비 시모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실망을 많이 했다고 서운했던 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남자친구도 예비 시모가 헤어지라고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당황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고 시댁 생활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차라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온 거였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이별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자기가 상황을 최대한 좋게 풀어나가겠다며 저를 설득시켰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였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단 받았는데 이번엔 예비 시모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우 오빠 동생이에요. 좀 전에 우리 오빠가 집에 왔는데요. 예단 품목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요? 우리 오빠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예단 품목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우리 오빠가 난리칠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뭐 별것도 없던데요. 이 정도는 다른 집안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단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서 고작 몇 분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냐고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우리 오빠 눈 돌아가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단 품목 건네줬으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 오빠를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해줄 법한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다짜고짜 전화해서 예의 없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호 씨 어머니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갑자기 예단 목록 보여주는데 당황하지 않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기준이 있는 건데 영호 씨로 한몫 챙기겠다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예단 품목이 전부 다 명품들로만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단 품목 보여주면 그 사람이 화낼 걸 뻔히 아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전화 이리 좀 내놔 봐라. 너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감히 시집 무서운 줄 모르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제가 상황을 안 좋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예단 리스트를 보여준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뭐라고? 그 정도 해줄 능력도 없는 집안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쥐뿔도 없는 집안에 장가 보내려고 내 아들을 5급 공무원 만들고 지금까지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과 한 번이라도 만나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하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하나 있는 아들로 장사하려니 많이 힘들겠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평생 결혼은 못할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저를 쥐잡듯 잡으려는 두 모녀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남자친구와는 결혼 자체를 기대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가 회사 앞에까지 찾아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얼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일부러 피하려 했는데, 저를 발견한 남자친구가 쫓아와 할 말이 있다며 붙잡았습니다.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맺음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미 인사도 드리기 전에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는 걸 남자친구도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 강하게 제 의사를 밝혔어요. 결국 더 이상 매달려봤자 저희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남자친구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관계는 끝이 나게 되었는데 안 좋은 일들로 인해 헤어져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몇 년간 함께 해왔었고 서로 좋은 감정이 남아있었던 상태에서 예비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헤어지게 된 거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잠깐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술 먹고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러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아 경찰까지 불렀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혜은 씨랑 결혼하게 해달라길래 일단 알겠다고 했거든.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혜은 씨가 설득 좀 해줘요. 급해서 일단 전화했어. 네? 그때는 반말 하시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업무 중이라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고 전화한 거잖아요. 이미 저희는 확실하게 끝낸 관계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힘들게 설득해서 내려와봤자 결국 또다시 헤어짐을 통보할 텐데 상황만 계속 반복되겠죠.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아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야? 혜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우리 관계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아들부터 옥상에서 좀 내려오게 설득해주면 안 될까? 원하는 게 내 아들과의 결혼이잖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예단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내 아들만 좀 설득해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수선하고 상당히 심각해 보였어요. 뛰어내리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비 시모의 수화기에서 남자친구가 저를 빨리 데려오라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 인사간 내 얼굴을 보자마자 온 시댁이 비명을 지르면서 내 밑에 엎드리며 남자친구를 구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고개를 들어 옥상을 바라보니 남자친구가 위태롭게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미련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내가 내려오면 엄마가 결혼 허락해 주겠다고 했어. 나랑 약속했는데 거짓말 하지는 않을 거라고. 조건 같은 것도 달지 않는다고 했어. 엄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죠? 만약 엄마 말이 거짓이면 저 이 자리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약속 지킬 거라고 빨리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좀 전에 통화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었어. 너희들 결혼 허락해 줄 거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을 거니까 너만 내려오면 되는 거다. 남자친구는 제가 올라와 주길 바랬고
예비 시모는 저를 뒤따라왔어요. 같이 올라가고 싶다며 아들을 걱정하면서 따라오셨고, 그렇게 제가 옥상 문을 두드리자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보고 싶었다면서 안아주었는데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직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곤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고 이런 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아봤자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식을 올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상황을 진정시킨 뒤 최대한 좋게 헤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밑으로 내려간 뒤 다시 한번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남자친구를 밖으로 밀치더니 저를 옥상으로 끌어들였고 뒤이어 옥상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두드렸는데 예비 시모는 저를 노려보면서 분노한 얼굴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너까지 꽤 감히? 우리 집안을 들쑤셔나? 내가 정신 나갔다고 결혼을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그냥 내 아들을 내려오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 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은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요. 나도 당신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만 문 여세요.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 당신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내려가면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려 했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네가 내 아들한테 미련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건데 결혼을 허락해준다고 하니까 좋아서 달려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예단 품목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내 아들을 사랑하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너 때문에 이게 뭐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도 방법이 틀렸다곤 생각 안 해봤어요? 어느 누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1억이 넘는 예단 품목을 내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으로 장사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구죠. 당신이 걱정하는 거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비키라고요. 아니,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 이리 좀 와봐. 내 아들과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내려갈 생각하지 마. 예비 시모는 제 팔을 붙잡곤 무작정 옥상 난간으로 돌진을 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예비 시모를 뿌리쳤는데 이미 예비 시모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제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무작정 난간으로 끌고 갔어요.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가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눈밑이 아찔할 정도의 높이에 예비 시모와 저는 매달리게 되었고 1층으로 급하게 내려온 남자친구는 예비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는 짓이긴? 네가 생각 없이 행동을 해서 엄마도 똑같이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엄마가 싫다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을 하고 싶니?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결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와요. 이러다 정말 둘 다 큰일 나겠어. 잘못하다가 둘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고집은 있는 대로 다 부리고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 말 믿고 내려갔다가 말 바꿔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까봐 아들 너를 못 믿겠다. 차라리 얘가 밑으로 떨어져서 장애인이 돼야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2번 다시 나오지 않겠지. 예비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막무가내였고 1층에서 내려오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저를 밑으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멱살을 잡은 손을 난간으로 계속 밀어내길래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갔어요.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며
이미 정리된 관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예비 시모는 저를 난간으로 계속해서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서로 난간에 매달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간힘을 써서 예비 시모의 팔을 뿌리친 뒤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옥상 문으로 도망을 치려 하자 저를 잡겠다고 급하게 뒤쫓아오려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살려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예비 시모가 난간에 없길래 떨어진 줄 알고 난간 쪽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겨우 매달려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 예비 시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예비 시모는 저와 난간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을 다 써버렸는지 제가 도와주기도 전에 손을 놓쳐버렸고 그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밑에 구조대원분들이 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쿠션을 설치를 해놨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밑에 있던 또 다른 난간에 머리를 강하게 한번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예비 시모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은 예비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린 저는 옥상의 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가자 남자친구가 급하게 달려와 제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몸을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뺨을 올려쳤고 생각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본인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도 똑같다면서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어머니는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는지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한마디 했다가 집안이 쑥대밭으로 되어버려 지금도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생각 없이 행동해서 자기 엄마를 평생 깨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런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보니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생 경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후회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되어버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지네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아왔고 저에겐 이쁜 7살 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제가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워낙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을 잘 안 하고 제 편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마찰이 있어도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 그냥 넘어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두 모자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고 이 문제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시모는 남편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제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냈어요. 바람은 남편이 핀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차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봐서 급하게 따라붙었고 한 식당에 도착했을 때 보조석에서 다른 여자가 내리는 걸 봤었는데도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업무상 잠깐 들린 거라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가 제 편을 들어줄 거란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호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으면 의심부터 하지 말라고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텔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행동인데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는 두 모자 때문에 제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예상한 답변이기도 했지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딸의 양육비를 요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 자고 얘기했는데 어이없게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며 화를 내길래 결국 침착했던 감정이 터져 버렸네요. 여태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위자료를 달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람 키운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호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바람인 거야? 업무상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잖아.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보통 연인들이 밥만 먹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지 않잖아. 집에까지 바래다 주는 게 보통인데 밥만 먹고 갈라선 거면 이건 누가 봐도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 너 혼자 상상하고 결정해버리면 죄 없는 내 아들이 바람 피운 남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데 내가 기분이 좋겠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혼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내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잠깐 고민 같은 게 있다고 해서 들어주려고 한 것뿐이었어. 사람은 누구나 고민거리가 있잖아. 요즘 카페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럽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길 원하길래 호텔에 들어간 것뿐이지.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을 못 믿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내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걸 당신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잖아.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믿어. 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 어느 누가 지금의 상황을 이해해 줄 것 같은데? 남녀가 단둘이 호텔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바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린이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거짓말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려 들어? 당장 이혼해. 내가 봤을 때 네가 그냥 나랑 별로 살고 싶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걸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도 없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혼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리고 나는 예린이 아빠로서 항상 떳떳한 생활을 해왔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어머니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내가 힘든 건 눈에 안 보여?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시댁에서 두 모자와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냥 소송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렸던 상태라 남편과 더 이상 입 아프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긴 뒤 친정으로 향하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제 딸을 데려가지 못한다며 아이를 품에 안더니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펼쳐졌어요. 이혼을 해도
예린이는 못 데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혼자 떠나.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다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고, 예린이도 당신보단 내가 훨씬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 법적 싸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예린이는 당분간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게 누군데? 어디서 큰 소리야? 일단 원인 제공은 네가 먼저 했잖아.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무슨 자격으로 내 아이를 당신이 데리고 있겠다는 거야? 나도 아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결정권이 있는 거지.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냈잖아. 왜 나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당신과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뭐 편하게 살아왔는 줄 알아? 잘난 것 하나 없는 너랑 살면서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위자료까지 달라고 하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누가 바람 피우래? 네가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정말 해명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그 여자 내 앞에 세워놔. 결백한다면서. 아무 일도 없이 업무 때문에 호텔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그럼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게 속 시원하게 증명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는 못하겠니? 그 여자한테는 상처 주기 싫은가 봐.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놨으면서 그 여자는 감싸고 싶은 거야? 언제부터였어?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남편의 품에 안겨있던 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뿌리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남편의 태도는 바람을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고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제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걸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친정으로 들어가면서 알게 되셨고 이 문제로 많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부모님도 남편이 가정을 깨버릴 거라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아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건가? 둘 사이에 애도 있는데 자네는 가정을 지킬 책임을 느끼지 못한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렸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힘들었다고요.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일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ATM 기계도 아니고 돈만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너무 지치고 싫었다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저를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가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긋지긋하고 이런 반복되는 삶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일 안 해? 애 안 봐? 당신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 도와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면서 기저귀 한번 제대로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전부 내 일이고 집안일도 여자가 해야 된다면서 전부 내가 하고 너는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다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 너는 아침에 혼자 출근하면 그만이지. 나는 출근 전에 유치원에도 보내야 해서 매일이 전쟁이야.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퇴근하고 들어온 너한테 좋은 말을 해주길 기대하는 거야? 저녁 식사 그거 한번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친구들과 술 약속 잡겠다고 나가버리면 집에 혼자 남겨진 나는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돈을 엄청나게 주는 직장도 아니고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는 월급 받아오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대우를 받길 원하는 거야? 잘난 것 하나 없는 주제에 쓸데없는 핑계대려 하지 말고 위자료나 토해내고 내 앞에서 사라져. 네가 나한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빠, 저 쓰레기 같은 놈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래서 너랑 나는 안 맞는다는 거야. 아주 혼자 잘났지? 너한테 곱게 위자료 줄 것 같아?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소송으로 몇 년이 걸리든 나는 너를 좋게 놔주지는 않을 거야. 지금 나랑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200억이나 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여자야. 너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부모님께선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어두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한바탕 목소리 높여 대화를 주고받은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저희 가족들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저와 제 딸이 불쌍하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빨리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난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겠다면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가겠다던 그 인간들이 갑자기 합의 이혼을 얘기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랑 내 아들이 언젠가는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흘러가는 걸 보니 너희 둘이 정말 안 맞긴 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희 둘의 결혼 반대한다고 했었잖아. 잘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 결혼시켜줬는데 결국 이게 뭐냐? 이래서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결론만 얘기하세요. 합의 이혼해 주겠다면서요.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갈라서고 싶어요. 언제 해주실 거죠?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일단 내 아들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먼저 내가 얘기하는 조건부터 들어봐라. 너는 내 아들한테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해 요구할 거고, 원하는 만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송으로 전환을 하겠지만 우리도 원하는 게 있잖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만 양육비는 주지 못할 것 같다. 내 아들이 1인 1을 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로 합의를 보자는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 아이는 우리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것만 조율되면 합의 이혼 바로 해주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뭐라고요? 제 딸을 데려가겠다고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려고 부른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고 지금까지 제대로 사랑 한 번 준 적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그냥 소송 갈게요.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니?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는 우리가 데려갈 거거든. 그래도 우리 집안 핏줄인데 데려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금쯤 상황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시모는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한 번도 사랑을 주지 않았던 제 딸을 데려가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같은 피가 섞였다 해도 손녀딸을 낳았던 순간부터 정 한 번 안 주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제 아이를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상당히 신경에 거슬렸네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 시모를 지켜보던 저는 뭔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시모의 뒤를 조심스럽게 뒤따랐는데, 어디론가 한참을 달려가길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들키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장소였습니다. 좀 늦었다. 준비는 됐니? 예린아, 할미 말 잘 들어라. 여기가 어디냐면 앞으로 네가 살 곳이다.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된다. 너희 엄마는 일이 바빠서 한동안 오지 못할 거야. 할미가 고집불통인 너희 엄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앞으로 너희 엄마는 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언니 오빠들 말 잘 듣고 살아야 된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도 올라올 테니 그 전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있어라. 너는 이미 작별 인사 끝냈지? 네. 아까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햄버거까지 먹였어요. 예린아, 아빠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를 여기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어. 너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의 세계가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 여기서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분들이 나타날 거야. 그분들 따라가면 돼. 아빠도 혹대고 새 출발해야지. 너한테 매달 양육비 주면 아빠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분명 싫어할 텐데. 그렇게 되면 200억 빌딩을 놓치게 되거든. 세상은 돈보다 중요한 건 없어.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 수 있거든. 지금 이런 말 너한테 해봤자 이해 못하겠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게 될 거야. 너희 엄마는 앞으로 오지 않을 테니 할머니 말대로 여기 언니 오빠들과 잘 지내고 원장님 말씀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알 수 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고 시모가 왜 저를 불렀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퇴근 후 바로 유치원으로 향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합의 이혼하자고 불러서 유치원에 전화해 잠깐 늦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선 햄버거 하나 먹이고 보육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자기 피가 섞인 딸을 보육원에 보내면서 혹대고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말을 꺼낸 남편의 모습을 보곤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네요. 아이가 혼자 두고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두 모자는 그 모습이 불쌍하지도 않는지 쫓아오지 말라며 대래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모자의 행동을 전부 촬영하다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저는 두 모자에게 거침없이 달려가 사정없이 손을 마구 휘둘러 버렸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 꺼내려 하는 순간 더러운 입 다물라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남편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댔다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신고 있던 힐을 벗어들어 시모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두 모자는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그 자리에서 뒹굴었고 많이 놀란 제 딸은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저에게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그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차되어 있던 차로 급하게 달려가려 했는데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차 안에서 한 여자가 내렸어요. 내가 시킨 일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서 돈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평생 편하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시키는 일은 똑바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아이 내가 입양할 거야. 친자로 입양할 거기 때문에 그 아이 저한테 넘기세요. 그쪽도 혹시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는데? 얼마? 이게 정신 나갔나? 네가 뭔데 내 딸을 입양하겠다는 건데. 저 인간은 혹대고 새 출발하겠다고 내 딸을 보육원에 보냈는데 그쪽은 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엄마인 내가 여기 있는데 미쳤다고 너한테 입양을 보내겠냐? 그냥 저 인간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 아이를 원하면 만들면 되잖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내 아이를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우고 상간소송 진행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제발 이 아줌마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정말 잘해줄 수 있거든. 아줌마 돈 엄청 많다.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네 엄마는 돈이 많지 않아서 네가 가진 꿈을 이뤄주지 못해. 가지고 싶은 게 무엇이든 전부 다 해줄 테니까 아줌마랑 가자. 원래 너희 아빠가 보육원에 보내놓으면 아줌마가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그래서 시킨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틀어질지 몰랐네. 너 아줌마 기억하지? 저번에 아줌마랑 마주쳤잖아.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네. 내 딸한테 당장 안 떨어져? 무슨 의도로 내 딸한테 접근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털끝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봐.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제 딸을 본 내연녀가 기함하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갑자기 큰절을 하듯 넙죽 엎드리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두 모자는 내연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정신병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 당신 친딸 맞아? 100% 확신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이 끼고 있는 그 딸이 100% 친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 이 서류가 뭔지 알아? 유전자 검사 서류야.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아이가 당신이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라고. 자, 확인해봐. 그리고 이건 나와 유전자 검사에서 나온 친자 99% 일치한다는 서류고. 어때? 지금 그쪽 옆에 있는 아이는 당신 딸이 아니라 내 딸이라는 거야. 서류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저는 제 친딸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내연녀가 두 번째로 건넨 서류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머릿속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저한테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명 제 아이를 배 아파 낳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서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연녀가 털어놨던 한마디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출산을 했었을 당시 시모가 손자가 아닌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썩 내키지 않았는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했었는데 신생아실이 잠깐 비어있는 틈을 타 산모카드와 느슨한 발찌까지 싹 바꿔놓았던 거였어요. 겉모습만 보고 남자아이인 것 같아 옮겨놓았던 게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길래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기회가 계속 오지 않아 신생아실 출입을 하지 못했던 시모는 결국 바꿔치기한 아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될 것 같아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에서 만난 여자와 술을 기울이다가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식 얘기가 나왔는데 내연녀가 키우던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 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내연녀는 제 딸을 멀리에서 몰래 지켜본 거였어요. 그리고 내연녀는 점점 더 자기 딸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복숭아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생긴 것도 내연녀와 비슷하게 생긴 데다가 여러 가지로 자기 핏줄인 걸 떨쳐낼 수가 없었는지 몰래 제 딸을 만나 옷에 묻어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 내연녀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충격적이게도 99%가 일치하게 나온 거였어요. 그렇게 하필 내연녀의 아이와 바뀐 사실을
나중에 남편에게 전부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자 그제야 시모가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걸 실토하면서 알게 되었던 거였어요. 내연녀는 이 문제로 남편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는데 200억 빌딩주 집안의 재력을 이용한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원했고 내연녀도 아이를 돌려받으면 원하는 돈을 주겠다며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그렇게 둘이 철저하게 세운 계획에 저는 호텔에서 나온 남편과 내연녀가 서로 바람 피우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고 두 모자는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저 몰래 일을 꾸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시모가 내연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자 내연녀가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알리겠다고 하니 마음이 급했던 두 모자는 제 동의 없이 아이를 몰래 보육원으로 넘기려 했던 거였어요. 그래봤자 어차피 경찰 조사로 다 밝혀지게 될 건데 돈이 급했던 두 모자는 섣부른 행동을 저지른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손녀딸에게 사랑을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됐지만 문제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 내연녀가 저녁에 아이를 태우고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아이가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태어나자마자 마취 상태로 한번 안아봤던 제 친딸은 시모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에게 돌아오지 못했고 사고로 생명까지 잃었는데 시모는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아이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거에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가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존재로 여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시모에게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저를 말렸고 이 문제로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제 딸이 내연녀로 생각했던 친모에게 돌아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였어요. 시모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제 아이는 이미 이 세상과 작별을 하게 돼서 돌려받지도 못하는데 친모인 그 여자는 제 품에서 자라왔던 아이를 데려가려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선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내지만 친모와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와 함께 했던 7년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제 딸은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지만 세상 떠난 제 친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시모에게는 이번 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평생 무기징역으로 살아도 모자란데 시모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어요. 제 친딸은 떠났는데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고작 2년이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는 이미 이혼을 했고 내연녀인 줄 알았던 친모와는 현재 조율하면서 아이가 불안하지 않게 제가 곁에 있어주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친모도 아이를 무조건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주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충격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제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품에서 딱 한 번 안겨봤던 친딸에 대한 그리움을 그 여자가 건네준 사진들로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막하기만 한 인생길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